전차, 자주포, 전투기와 각종 미사일까지 육군, 해군, 공군을 아울러 최근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군수 품목에서 세계 진출 교두보가 놓여질 듯합니다. 바로 탄약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뜻하지 않게 탄약이 K방산의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듯하면서도 새로운 듯한 이 소식은 K방산의 상승세가 지속 가능한 시장성을 확보한 가운데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물자를 대거 구매한 폴란드가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포탄 생산 및 공급망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연간 10만 발 이상의 생산력을 갖춘 공장 건설을 한국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나 전차도 아닐진데 왜 포탄 생산 시설 사업화에 대한 폴란드의 결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것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폴란드의 포탄 공장 건설 요청이 지니는 의미와 파급력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으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나 전차와 자주포, 군함 같은 완성도 높은 기계장치가 연상되기에 그래서 탄약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다는 소식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최근 폴란드 정부는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K9 자주포용 포탄과 K2 전차용 포탄 등 한 해 약 10만 발 정도를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공장 건설을 우리나라에 요청했습니다. K방산의 인기가 이번에는 포탄에서도 터진 건데요. 사실 한국이 생산하는 포탄의 인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캐나다로 10만 발이 수출되고 미국 역시 10만 발의 포탄을 한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포탄 수출은 러시아 측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데 한국의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관되게 미국으로 수출된 포탄의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러시아도 불만은 많지만 대놓고 한국의 엄포를 놓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일찍이 포방부라는 별명답게 포탄의 생산력과 재고량이 상당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 포탄이 단순히 물량만의 매력으로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풍부한 생산력 못지않게 품질에 대한 신뢰가 인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풍산그룹은 포탄 외에도 소총탄과 특수탄까지 우수한 품질로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왔으며 이에 폴란드 정부를 통해 공장 건설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우 장기화되면서 나토권 국가의 포탄 보유 물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긴급 지원된 관계로 각국은 심지어 자국 방어용 재고가 바닥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콧대가 높던 유럽을 위시로 한 나토 국가들도 결국 문제를 해결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인식이 쌓여가던 중이었습니다. 폴란드도 이러한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뭔가 한계에 봉착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추진력을 다시금 보여주게 됩니다. 안 그래도 포탄이 부족한 국제 무기시장에서 여기저기 손을 벌리며 질질 끌려다니기보다는 한국을 통해 아예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거의 붙어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안보상의 위기가 상존하기에 사실상 준 전시 상태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무기 획득 사업과 국방편제 재편에서도 실전을 염두하며 전략 형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뒤 포병 전력 부재에 한이 맺혀 포방부 육성의 광적이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폴란드도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화력동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에 자주포 증강 사업과 더불어 개전과 동시에 대규모 실탄 소모가 발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 한국을 통해 대규모로 자주포와 전차를 도입했는데 만약 포탄 수량 절대량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도입된 무기들은 값비싼 고철덩어리밖에는 안 될 겁니다. 탄약을 수입하는 방식이 아닌 아예 폴란드 현지에 만들고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것은 폴란드의 문제 해결에 대한 지략을 볼 수 있고 군 현대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추진 사안인데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심정으로 이번에는 세계 최고의 포탄 생산 기업인 풍산을 자국 내로 유치하자는 결정을 한 것이겠죠. 요청 규모도 엄청납니다. K9용 포탄과 K2용 전차탄을 연간 10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첨단 무기 획득 여부도 중요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무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적과 싸울 수 있는 군수물자 공급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포탄 생산 공장은 폴란드가 단순히 급조된 무기전 시장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전략적 관리 측면에서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단연 유럽 군사강국으로 격상시켜줄 핵심 시설이라 봐도 좋습니다. 이때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투입되어 폴란드 국방력 증대에 도움을 준다면 그만큼이나 우리나라 역시 아쉬울 때 폴란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룰이 자연히 정착되리라 봅니다. 잠시 엉뚱해 보이지만 여기서 경제 용어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개념인데요.
무기에 관한 정보를 논의하는데 갑자기 통화 스와프를 말씀드리니 이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가 국가 간 포탄 공급망에 대한 서로의 상부상조에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화 스와프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위험해지는 가령 외환위기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국과 자국 통화에 대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융통해주는 계약입니다. 어느 한쪽이 위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대국이 즉각 외화를 융통해주어 유동성이 해소되고 환율이 안정되게 하는 비상수단입니다.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위급할 때마다 외화를 빌려 쓸 수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국가 경제에선 외환위기에 대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화 스와프와 같은 개념을 국가 간 전쟁 수행에 적용한다면 그리고 달러를 포탄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포탄 스와프입니다.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없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지금 세계 각국에서 포탄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들은 당연히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느라 재고가 소진된 나토 국가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이 거의 맞닿아 있는 위협으로 준전시 상태라 봐도 좋을 긴박함에 포탄 확보에 역량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포탄 생산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이 폴란드를 좀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한국이 무슨 포탄이 남아돌아서 막 선심 쓰듯이 나눠주고 그럴 나라란 건 아닙니다. 한국은 엄연한 분단국가이며 북한과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인 나라입니다. 무장과 탄약 재고 관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늘 전쟁 준비를 실전처럼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왜 우리나라 방산에 손을 내미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포탄 생산 인프라에 대한 의뢰까지 받게 되었냐를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위협이 되는 일촉즉발의 북한 도발은 역으로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군의 전투력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수준으로 보이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강대한 육군의 무장력은 여느 국가에서 보기에도 레벨이 다른 화력을 보유한 나라로 보이게 해줍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여느 무기뿐만 아니라 포탄을 공급해달라는 러브콜로 바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도 분단국가이고 우리 병사 지킬 포탄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마냥 외국에 퍼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호혜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한데 이럴 때 우리가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게 다만 테이크를 위한 기부를 좀 하자는 거죠. 더구나 폴란드 같은 나라는 K방산의 완전 VVIP 단골 손님이니 공장도 지어주고 공급량도 확보해주는 게 이상한 것 아니라 봅니다. 이러면 당연히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이 매우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움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도 기회이고 능력입니다. 폴란드의 포탄 생산 및 재고 관리 인프라 구축을 우리나라가 통 크게 도와줄 필요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적 군사 강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는 언제 아쉬운 상황이 전혀 안 생길까요? 전쟁이란 게 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을 상대하는 나라이고 주변국이 하필이면 중국과 일본 같은 국력과 국방력이 아주 강한 나라들 뿐입니다. 결국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서 60만 상비군을 유지하고 수십조의 예산을 국방비로 오롯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복지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럼에도 국방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이유는 언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몰라 불안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되 만약 실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우리도 무기와 탄약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하필 국내 거점 탄약 보관소가 파괴된다든지 적에게 함락된다든지 하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도 탄약 보관소가 하이마스로부터 집중 타격을 받기 전까지는 단순히 보관하고 사용한다는 업무 매뉴얼 외에는 어느 것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러시아는 강하니까 탄약 보관소가 안 털릴 거다라는 낙관론 같은 거 말입니다. 군사 분야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한국도 전쟁 발발 시 탄약 보관소가 점령당할 수도 있고 적에게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방산업체가 아시아도 아닌 멀리 떨어진 유럽권의 포탄 공장을 이미 만들어 놓았고 수많은 포탄을 그곳에서 한국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폴란드의 풍산이 만든 공장이 되겠죠. 즉 폴란드의 포탄 공장을 설립하는 건 폴란드의 국방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주된 목표 외에도 해외에 한국 국적의 방산업체 거점을 구축해 대한민국 유사시 포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전수단을 확보한다는 이득이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득이 아니라 아주 큰 이득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안전의 희소식입니다. 아직 확실히 발표된 바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많은 간접적 사례와 데이터를 수집한 폴란드는 단순히 포탄 생산 공장만 만들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아마 반드시 대규모 포탄 저장시설 또한 갖추고자 할 겁니다. 이때 역시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포탄 재고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한다면 한국은 폴란드의 포탄 물량과 저장시설의 전반적 관리 인프라 구축의 공로가 큰 동맹국으로 거듭나게 되겠죠.
오고 가는 도움 속에 애정은 피어나고 마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상호간 통화 스와프 체결하듯이 우리와 폴란드는 군수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형제의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달러로 체결하는 통화 스와프 협상이 아닌 포탄으로 맺어지는 일종의 무기 스와프 협상이 되는 거죠. 전쟁이 막상 발발하면 돈을 줘도 갑자기 못 구하는 게 포탄입니다. 참 기분 좋은 상상이지만 이미 폴란드의 제안으로 첫 물꼬는 트였다고 봐도 무방하며 충분히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정부와 폴란드 정부, 풍산그룹과 폴란드 방산업체 간 상호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연대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성공된다면 양국 상호 간 신뢰의 수준을 급상승할 것이며 글로벌 거버넌스라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폴란드 포탄 생산 공장 구축에 열성을 다해 기여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높아지는 K방산의 열기를 실감하듯이 해외 각국으로부터 무기 주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오는데 이 모든 물량을 한국에서 생산해서 비행기나 배로 수출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마케팅과 사후 서비스에도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진출하여 설립한 한국의 방산기업은 유럽의 각국과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포함한 전 세계권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수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폴란드 탄약공장 건설이 가져올 장기적 단기적 이익과 명분은 너무 뚜렷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개념을 초월해 국가안보적 대비책으로서도 손색 없는 폴란드와의 거버넌스적 지평은 우리나라의 외교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한국과 폴란드와의 탄약 생산 공장과 운용 시스템 구축의 성공과 시너지를 기대합니다.